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일단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토트넘은 역사상 초반 10경기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지금까지 리그 성적을 보면 7승 2무 1패, 승점 23점, 한 경기 덜 치른 맨시티, 아스날과 동률.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오늘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퇴장 징계로 나올 수 없는 에메르송 대신 도어티가 나왔고, 랑글레 대신 벤 데이비스, 그리고 왼쪽 윙백 자리에는 다시 페리시치가 나왔습니다. 예, 3-4-3 가동.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3백, 아니 사실상 5백을 들고 나왔는데 5-3-2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의 차이점은 확실했습니다. 에버튼은 모든 선수가 수비 진영에 머무르면서 전방 압박도 하지 않은 채 수비에 집중했고, 토트넘은 전방 압박과 동시에 라인을 올리면서 볼을 점유하는 플레이, 전반 9분에 있었던 프리킥 장면, 확실히 리그에는 케인이 직접 프리킥을 노리지 않는 모습인데 아직 다이어는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리킥은 손흥민 선수가 처리하는데 아쉽게도 프리킥이 벽에 막혔습니다. 자세히 보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 과정에서 벽을 세운 에버튼 선수들이 한 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규정상으로 프리킥 벽은 9.15m 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 한 발 나오면 최소 0.5m 이상은 거리가 좁혀지겠죠.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판들이 스프레이를 통해 선을 긋고 하는데 심판이 뭐라고 안 하니까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전반전은 오히려 에버튼에게 좋은 찬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나는 벤탄쿠르가 헤더를 한 공이 뒤로 갔는데 호이비와 로메로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이 공을 오나나가 혼자 끌고 가다가 마무리하는데 다행히도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패스가 끊기면서 역습을 맞는 장면인데 그레이 상대로 벤탄쿠르가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결국 그레이의 슛도 골대 밖으로 벗어났는데 에버튼이 경기의 플랜을 잘못 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전반에 이런 찬스를 살렸다면 충분히 에버튼의 수비적인 전략이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역습을 막는 선수가 벤탄쿠르, 조금은 위치가 이상하죠. 페리시치와 벤 데이비스가 공격을 위해 올라가면 벤탄쿠르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자연스럽게 페리시치 오버래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도 많은 팬분들과 마찬가지로 페리시치 활용법이 좀 아쉽습니다. 전반전에 나온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페리시치가 있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페리시치랑 손흥민이랑 잘 안 맞는다고 보여진 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페리시치는 보통 서 있습니다. 앞쪽 공간으로 한 타이밍 늦게 페리시치가 움직이긴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드리블을 시작한 상태, 엇갈렸죠. 결국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나오고 맙니다. 페리시치는 애초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움직였어야죠, 원래는.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둘의 역할이 바뀐 장면에서는 페리시치가 헤드업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이미 공간으로 움직이면서 패스를 받는 모습,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할 때도 손흥민이 아니라 자꾸 페리시치가 침투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저 멀리 터치라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침투를 하든 좋은 장면이 나오면 좋은 건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더 위협적인 선수, 득점과 더 가까운 선수는 누굴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시치가 못한다 이런 평가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좀 안 맞는다,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도 보면 자신의 플레이에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유형의 선수거든요. 후반전에 히찰리송이 부상으로 빠지고 비수마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포메이션이 3-5-2로 바뀌는데 그와 동시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서 뛰는 모습, 56분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장면,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도어티가 마무리하는데 픽포드가 여기서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걸 다시 케인이 잡는 상황에서 픽포드와 접촉이 발생하면서 PK 선언. 아마 심판은 케인이 공을 먼저 터치하면서 볼 소유권이 케인에게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PK는 방향이 읽히긴 했지만 좋은 슛으로 케인이 마무리. 85분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장면. 비수마가 중간에서 공을 끊어내면서 역습이 시작됐고 호이베르가 측면에서 케인에게 공을 받은 이후 가운데 혼자 있는 호이베르에게 연결을 성공하고 호이베르는 팝포스트로 마무리.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참 좋았죠. 처음에는 수비를 달고 니어포스트로 움직이면서 호이베르를 도와줬고, 호이베르가 슛을 하는 상황에서는 옆으로 돌아뛰면서 또 한 번 타코우스키를 끌고 가는 모습. 이렇게 공이 없어도 끊임없이 움직여주는 선수는
결국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0 토트넘의 승리. 토트넘은 모드리치와 베일이 뛰던 레드나우 감독 시절 초반 10경기에서 승점 22점을 확보한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을 케인과 손흥민이 뛰는 콘테 감독 시절에 승점 23점으로 경신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비수마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비수마는 확실히 3미들 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도어티 활약에 너무 행복하다. 지난 경기보다 더 잘했고 내가 아는 도어티로 돌아왔구나 라고 말해줬다. 페리시치도 오늘 잘해줬다. 내가 아는 페리시치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인터뷰에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20일 새벽 4시 15분 맨유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